안녕하세요, 서학개미 여러분. 오늘은 한때 주식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기업이죠. 바로 비욘드 미트의 이야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식탁을 바꾸겠다던 이 회사, 주가가 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한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비욘드 미트의 주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와, 이 극적인 하락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그래프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른바 미래형 주식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명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욘드 미트의 여정을 크게 4단계로 따라가 볼 겁니다. 첫 번째, 모두가 열광했던 개척자 시절의 영광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두 번째, 그 뜨거웠던 열광이 어떻게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정은 싹 빼고 냉정한 숫자로 회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 식탁의 개척자. 도대체 어떻게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됐는지 그 찬란했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가 뭐 하는 회사냐? 200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식물성 대체육 제조업체입니다.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완두콩 단백질 같은 순식물성 재료만 가지고 동물 고기의 맛과 식감을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 우리가 아는 그 버거 패티나 소시지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그냥 맛있는 콩고기를 파는데 그쳤다면 이 정도의 열풍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가지 가치였어요. 환경보호, 동물복지, 그리고 인류의 건강, 이런 거대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거죠. 여기에다가 또 요즘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GMO 프리, 글루텐 프리 같은 건강 키워드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 타임라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09년에 창업하고 딱 10년 만인 2019년에 나스닥에 그야말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고요. 곧바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거칠 것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열광에서 현실로. 그 장밋빛 꿈이 어떻게 시장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내세웠던 약속,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식량혁명을 이끌 거고 성장은 끝이 없을 거다. 이게 약속이었다면 현실은 뭐였냐? 네슬레 같은 식품 공룡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생각보다 대체육 시장 자체가 더디게 성장했던 겁니다.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들이 마치 폭풍처럼 한꺼번에 몰아쳤다고 보시면 돼요. 거대 기업들이 참전해서 경쟁은 말도 못하게 치열해졌죠. 시장 성장은 둔화됐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맛이 좀 애매한데?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회사는 돈을 못 버니까 수익성은 계속 나빠졌고 결국 기대를 모았던 대형 파트너십마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악재의 연쇄 반응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비욘드 미트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나 네슬레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본력, 유통망, 브랜드 파워,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던 거죠. 시장 개척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화려했던 이야기, 그리고 암울했던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사정, 바로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재무 분석 파트죠. 그래서 비욘드 미트의 재무 상태를 딱 2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매출 회복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 이 두 가지가 현재 비욘드 미트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분기별 매출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최근 분기로 올수록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회사의 위험 수준을 확 높이는 핵심 요인, 이른바 높은 현금 소진율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너무 빠른 속도로 까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비욘드 미트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제가 딱 4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매출 총이익률이 회복되는지, 즉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판매 관리비 통제, 회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셋째, 현금과 부채 수준, 회사 곳간이 비어가진 않는지 계속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위험과 잠재적인 수익, 그 사이에서 한번 저울질을 해볼 시간이죠.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비욘드 미트는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고위험 턴어라운드 주식이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식품 패러다임의 전환은 진짜다. 결국 제품 혁신으로 이겨내고 수익성도 달성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은 아니다, 경쟁이 너무 세고 소비다 관심도 식고 있다. 이러다 현금 바닥난다고 우려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소액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 베팅을 하는 전략입니다. 2번째는 수익성 개선 같은 명확한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신중한 관망 전략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비욘드 미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비욘드 미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서학개미 부자되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부자 되자!